잠깐.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 모두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자체가 이미 배움을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2500년 전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가 남긴 수많은 인생 명언 중에서 오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처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 학생 때 들어봤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60대, 70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께 훨씬 더 깊이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살이신 분이었지요. 평생을 교사로 사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십 년간 지식을 가르치셨어요. 정년 퇴직을 하신 후 그분은 뭘 하셨을까요? 책을 읽으셨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역사책도 읽고 건강 관련 책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으셨지요. 지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은 매일 읽는데 뭔가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 읽고 나면 그냥 끝이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배웠는데 막상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경험. 책을 읽었는데 한 달 뒤에는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집어드는 경험.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듣고 뉴스를 읽고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안개 속인 경험. 그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미 경고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다. 막막하다는 말. 마음이 텅 비어있는 느낌. 얻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느낌. 그 느낌,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노후 인생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삶의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걸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논어 제2편 위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학즉태. 이걸 우리말로 풀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자, 이 말을 천천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다. 여기서 막막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자로는 망이라고 쓰는데 이 글자는 그물이 찢어진 상태 혹은 텅 빈 상태를 뜻합니다. 무언가를 가득 담으려 했는데 그물에 구멍이 나 있어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남는 것이 없는 상태. 배움이란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경험과 만나고 내 마음과 교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줘야 진짜 배움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하면 그 정보들은 그냥 머릿속에 잠깐 들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여기서 위태롭다는 말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만 많고 배우지 않으면 왜 위태롭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맴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경험의 틀 안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혼자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편견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이여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움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공허하다. 생각만 있고 배움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시니어 세대의 현실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60대, 70대를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삶이 이게 맞는 걸까? 자식들은 다 컸고 배우자와도 할 말이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노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읽거나 책을 펼쳤는데 정작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공허해진 경험. 또는 반대로 오랫동안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해진 경험.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두 가지 함정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함정, 그리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함정. 60대, 70대 인생에서 이 두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함정입니다. 공자도 그 함정을 알고 있었기에 2500년 전에 그 말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배움의 중요성과 생각하는 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세 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할아버지의 공허한 배움. 김할아버지는 66이십니다. 정년퇴직 후 건강을 위해 운동도 시작하셨고 두뇌 건강을 위해 독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꼭 읽는 원칙도 세우셨지요. 주변에서는 할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노년 자기계발의 모범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50권도 넘게 읽었는데 내가 달라진 게 있나? 모르겠어.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덮고 나면 그냥 끝이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할아버지는 배우기는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움은 쌓였지만 지혜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인생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책을 50권 읽는 것보다 책 한 권을 읽고 하루 동안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할머니의 끝없는 걱정. 이 할머니는 73이십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사셨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고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자식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모두 제자리를 맴돌 뿐 해결책이나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니까 생각의 재료가 항상 똑같습니다. 늘 같은 걱정, 같은 두려움, 같은 후회.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돌 뿐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걱정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그것이 바로 위태로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 선생님의 아름다운 균형.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69이십니다. 퇴직 후 처음엔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철학 관련 책을 한 권 읽게 되셨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정 선생님은 노트를 꺼내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가? 처음엔 두세 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늘어났고 어느 날부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1년이 지난 지금 정 선생님의 노트는 5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었는데 이젠 달라요. 읽은 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중요성과 생각하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이 선명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노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움과 생각, 이 두 가지는 왜 따로따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배움은 재료입니다. 생각은 요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요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료도 없이 요리를 하려 하면 빈손만 들여다보게 되겠지요. 시니어 삶의 지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에서 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다시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60대, 70대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인생 경험이라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20살짜리가 공자의 이 말을 읽으면 그냥 좋은 말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여러분이 이 말을 읽으면 다릅니다. 아, 내가 그때 배우기만 했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아, 그때 내가 생각만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삶의 지혜가 젊은이의 지식보다 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할수록 새로운 배움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씨앗이 좋은 흙에 심어질수록 더 잘 자라는 것처럼 깊은 인생 경험이라는 흙 위에 새로운 배움의 씨앗을 심으면 그 싹은 훨씬 풍성하게 자랍니다.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믿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인생에서 자주 나타나는 잘못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나는 이미 다 알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즘 것들이 뭘 알아? 그게 다 예전에 내가 해본 거야. 이런 태도는 생각은 있지만 배움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세상과 점점 단절되고 관계도 좁아지고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패턴, 정보는 많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반대로 유튜브를 매일 보고 뉴스를 꼼꼼히 읽고 건강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으면 정보는 쌓여도 삶의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패턴, 이 나이에 무슨?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패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패턴 중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환경이 그런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기를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공자의 인생 명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 배움에 열린 마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점을 만났을 때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한 번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여유. 이것이 배움에 열린 마음입니다. 두 번째 태도, 내 안을 들여다보는 습관. 바쁘게 살아오느라 우리는 항상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인생 후반기는 이제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생각하는 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태도, 배움과 생각을 연결하는 연습.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바로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책에서 감동적인 문장을 읽었다면 왜 이 문장이 나를 감동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를 떠올려 보는 것. 이 작은 연결의 습관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천일 하루 10분 생각 노트. 책이든 유튜브든 뉴스든 무언가를 배웠다면 오늘부터 딱 10분만 노트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나,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둘, 이것이 내 인생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셋, 내일 내가 한 가지 달리 해볼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처음엔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년 자기계발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 2. 느리게 읽기.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느리게 읽어보세요.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한 페이지를 읽고 잠깐 덮어두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배움을 줍니다. 이 내용이 맞는 말인가? 내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읽으면 같은 책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실천 3. 대화의 질을 높이기.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한마디가 대화를 표면에서 깊이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나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실천 4. 오늘의 질문 하나씩.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었나? 오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 이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세상의 짐을 묵묵히 져온 세월.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기는 했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후회는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배움을 향한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셨다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인생 명언이란 것은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 위에 올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공자의 말이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불안하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그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말은 2500년 전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 60대, 70대 인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알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노후 인생을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인생 명언이 말하는 배움과 생각의 균형,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배움을 향한 씨앗, 생각을 향한 씨앗.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때
여러분의 노후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시니어 삶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새로운 배움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오늘 공자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딱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60대, 70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